9월 2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828 효과, 중소형 집값 바닥 신호 나왔다.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828 전월세 대책을 전후로 부동산 시장 기대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수도권 일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늘어나고 가격도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제외된 영업이익 3.5% 줄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매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3.5%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좁아진 대졸 취업문 현대차, SK 오늘부터 공채. 고졸 채용 인원이 늘어나고 공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채용이 줄어들면서 올 하반기 대기업 입사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3년 글로벌 인재 포럼이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글로벌 인재 포럼에는 60여 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융합 창조 인재 육성 방안을 제시합니다. 좁아진 취업문,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이 2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채용을 위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삼성, LG 등 다른 대기업들도 이달 중 줄줄이 대졸 공채에 나설 예정이어서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 채용 등의 영향으로 공기업과 은행 등 금융권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 올 하반기 대기업 입사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부터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하반기 지원 원서 접수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 입사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하반기에 1,200명을 뽑고요. SK그룹은 600명을 뽑고 수시로 400명을 뽑기 때문에 1,00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근데 30대 그룹 채용을 소폭 감소했다.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하면 한 4만 명 정도로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전년 수준이고요. 30대 그룹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는 특히 이번에는 인정성 검사를 개편해서 좀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뽑겠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공기업의 같은 경우에는요, 30대 공기업 중에서 올 하반기에는 한 명도 뽑지 않는 곳이 바로 한국가스공사 등 16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채용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열려라 창게임을 문이 쫙 열리는데 취업문도 활짝 여는 그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리아 공습 9월 이후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항상 불확실성입니다. 9월에도 역시 불확실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시에 가장 좋지 않은 것,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것은 역시 불확실성입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출구 전략 부채 협상은 어느 정도는 이 불확실성이 나름 거쳐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중동 불안이 문제입니다. 자, 시리아, 미국 주도로 시리아를 공습할 것이라고 사실은 지난 주말쯤에 공습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는데 이건 이제 늦춰지게 됐습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자국민 한 1,400명을 학살했다는 이제 증거들이 여러 군데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상태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제재 거리안에 이제 제동을 걸면서 유엔의 힘을 얻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말에 영국도 여기서 발밤을 했고요. 오히려 미국과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프랑스만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시리아 공습은 준비가 돼 이때 의회의 성의를 받고 난 후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현재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9일에 문을 다시 여는데 문을 열어도 찬반 토론하다 보면은 9월 중순 이후에야 여기에 이제 공습 재개를 오케이를 해도 오바마가 결정을 내려면 그러면 한 보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여기 뉴스에 따라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9월 세계경제에 미칠 주요 일정을 보면은 항상 같지만 17, 18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거는 영도 예상이 돼 있는 거고요. 9월 말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부채 증액 한도 협상이 열리는데 이 여기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장에는 간헐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급속 회복, 8월 PMI 16개월 만에 최고 쳤다 그랬습니다. 자, 하반기, 미국, 중국의 이 제조업 경기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자꾸 타고 있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국들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의 그 소비 시장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이 제조업 경기를 자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반기 7.5% 성장은 이제 부양책이 없어도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니까 미국의 중국의 하반기나 내년 경기가 괜찮을 것이다. 이 전망치들 상향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를 보면은요, 이 8월 달에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게 이제 52 기준점으로서 50 위에 있으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50 아래면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12월 결산보면 상반기 실적입니다. 자, IT 의약품은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건설, 철강, 유통은 보존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유가증권시장 상반기 실적 보면은 자, 상반기 영업이익은 9.5%, 순이익은 2.5%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가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향상이 전체적인 실적에 크게 힘을 실었습니다. 자, 유가증권시장 상반기 실적 표로 좀 보겠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은요. 자, 매출은 2.35%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930조 정도인데요. 영업이익도 9.5%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2.6% 정도 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5% 오히려 줄었다 그랬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그렇습니다. 5.9%, 3.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팔아서 영업이익은 59억 원, 59원 정도를 남겼고요. 순이익은 39원 정도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채산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고요. 특히 이제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그 부채 상황은 좀 악화됐습니다. 140% 정도인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을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은 유가증권보다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상장사 35%가 적자를 보이고요. 홈쇼핑 영화 관련주만 선전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도 6% 감소하고 있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적인 핵심인데 이 부품주에도 역시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사 실적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매출은 지난해 동기 상반기에 비해서 10%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청고마비 계절이라는 가을의 문턱을 훌쩍 넘어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리는 살찌는 계절이지만 책은 너무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9월에 책 한두 권 좀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